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공정시험 기준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가 되네. 용액 중에서 시안이온의 농도를 그쵸, 2.6이죠. 2.6mg per L를 만들려고 하면 물 1000ml에 용해될 NaCn의 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안이온의 농도가 2.6인데 이걸 뭘로 환산해라? NaCn으로 환산을 해라 이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세요. NaCn 그쵸? 예, 요거가 어떤 단위로 물어봤어요? 그램 단위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NaCn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안의 농도가 얼마래요? 2.6이래. 그러니까 2.6mg per liter. 얘는 뭘 말하는 거라고? 지금 시안을 말하는 거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걸로 환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있으니까 얘가 얼마큼 있대? 1000ml 용해될 때 그랬으니까 1000리터까지면 되고 그다음 미리그램을 g으로 환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뭐예요? 얘는 지금 시안에 대한 내용이고 물어보는 건 NaCn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시안의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맨 마지막에 NA만 나왔네. 예, 그러면 시안은 얘가 12에다가 그 다음에 14, 16이 되겠지? 26? 26이 되겠고 거기다가 23을 더해버리면 49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시안이니까 시안이 26일 때 NaCn을 환산할 때 4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제 분자량이. 이게 시안을 말하는 거고 이게 NaCn을 말하는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시안 지워진 걸 뭘로 환산한 거야? NaCn으로 환산한 거예요. 근데 단위를 봤더니 어떤 단위야? 미리그램 단위야. 이걸 그램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3승 미리그램이 1g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포인트는 얘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42번도 보시면 자외선가에서 분광법에 의해서 수질령 분석기의 파장 범위는 그랬어요. 보통 수질 같은 경우는 200에서 900. 뭐 우리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200에서 1200인가요? 그렇게까지 되어 있고 수질은 200에서 9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3 흡광도를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2번 체크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44번도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적용시켜서 생성되는 적자색의 착화물의 흡광도를 540나노미터 측가한다 그랬어요. 정량한다 항목은 육각크롬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망간 뭐 이런 문제도 45번 문제가 있네요. 45번 같은 경우는 뭐 틀려도 상관없고 46번 보시면 총칙 중에서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건 2번이죠.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몇 도예요? 0에서 15도씨를 말한다. 0에서 15도씨를 말한다. 그 다음에 47번 자외선가에서 분광법 이염화 주석 환원법으로 인산염을 분석할 때 흡광도 측정 파장은 그랬네요. 690나노미터예요. 되셨고 그 다음에 48번도 유량 측정 시 적용되는 웨어판에 관한 기준인데 알맞는 것은 웨어판 안측의 가장자리는 곡선이 아니죠. 안측의 가장자리는 직선이 돼야 됩니다. 직선. 웨어판은 수로의 장축에 직각 또는 수직으로 해서 밑단의 바깥 틀에 누수가 없도록 고정한다. 맞죠? 밑단의 바깥 틀에 누수가 없도록 고정한다.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직각 삼각이죠. 직각 삼각 웨어의 유량 측정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잘못됐죠? 우리가 B가 없어야 돼요. B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웨어판의 재료는 10mm가 아니라 3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내구성이 아니라 철판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9번도 한번 보시면 용존산소를 전극법으로 측정할 때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서부터 틀렸네요. 그래서 정량 한계는 0.1이 아니라 0.5mg per L이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50번도 보시면 뭐 2번이 답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와 침전된 한수는 희석 비율이 5에서 15가 아니라 1에서 5. 그렇죠? 1에서 5.
51번 보시면 피토 간의 압력 수도 차이가 5.1cm네요. 압력 수도라는 건 물의 높이를 말한다 그랬어요. 5.1cm 차이가 난다. 지식의 유체인 수은의 비중이 13.56일 때 물의 유속은 그랬어요. 유속. 우리가 이제 피토 간에서 유속 구하는 식이, 우리가 유속 V는 C에 누트에 감마 곱하기 우리 2 곱하기 EGH, 그쵸? 2 곱하기 G 곱하기 H로 나타내는데, 이 앞에 C 같은 경우는 피터 계수는 주어지면 주어진 숫자 대입하시면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걸 1로 봅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보고요. 2 곱하기 가속도는 9.8인데 H는 수주의 높이에요. 그쵸? 높이인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압력 수도가 5.1로 나왔죠. 5.1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거? 수은의 비중이 13.65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5.1 곱하기 13.65가 되겠지. 요거 곱해준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단위가 이게 어쨌든 여기 지금 센티미터 단위니까 단위가 뭐가 나와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원하는 단위는 메타 퍼 세크니까 환산해 주셔야 되겠지. 그렇게 52번도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53번도 3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4번도 보시면 시료 중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네. 뭐 최확수법, 이거는 옛날에 대장균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필요 없는 거고요. 55번 pH를 20도씨에서 4.0으로 유지하는 표준 용액은 그랬네요. 여태까지 뭐 표준이 가장 큰 것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그 다음에 7값을 나타내는 표준 용액은 뭐 그랬네요. pH 값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수, 푸, 인, 붕, 탄, 칼, 순환 칼슘 이거 있는데, 그쵸? 요 인산염 표준 용액이 어떤 거 pH 7이라 그랬죠? 그쵸? pH 7하고 근접한 표준 용액이고, 얘가 작은 거고 높은 거니까 푸탈산염 표준용, 요게 아마 4에서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푸탈산염. 55번이었고요. 56번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56번 이물질 그럼 밀폐. 57번 노말액산 추출물질 시험 결과가 다음 같을 때 노말액산 추출물질 농도는 그랬어요. 뭐 이거 중금 석유물질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우리 환산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조 증발용 플라스틱의 무게가 52.0124g. 추출 건조 후 증발용 플라스크와 잔유물의 무게가 52.0246g. 맞죠? 네. 시료량은 2리터. 근데 노말액산 추출물질 농도는 미리그램 퍼 리터. 노말액산 추출물질의 농도를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구하는데 지금 보면 미리그램 퍼 리터니까 우리 이거 어쨌든 건조 증발용 플라스크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증발시킨 다음에 잔류물의 무게가 있죠. 잔류물의 무게가 지금 그램 단위니까 이거를 미리그램으로 환산해 버리면 얼마일까요? 하나, 둘, 세 개, 24.6이 되나요? 예, 얘가 24.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증발 건조용 플라스크 무게가 하나, 둘, 셋, 12.4가 되나요? 예, 12.4. 이게 밀리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료량은 2리터니까 2리터. 요거 답이 되겠네. 그냥 한번 보시면 이렇게 24.6 마이너스 12.4는 눌러버리면 12.2가 나오는데 나누기 2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6.1이 나오죠. 그쵸? 답은 6.1. 58번도 2번이 답이니까 한번 체크하고 보시고요. 59번도 1번이 답입니다. 60번도 1번이 답이네요. 그렇게 우리가 공정시험기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규 보겠습니다. 1일 폐수 배출량이 500m3승인 사업장의 종별 규모는 그랬어요. 우리가 2000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종. 그쵸? 그 다음에 700에서 2000이 2종. 그 다음에 200에서 700이 3종. 그러니까 500에는 이게 3종이 되겠죠. 예? 62번 폐수의 원래 상태로는 처리가 어려워서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그렇죠.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는 아니고 맞고요. 그 다음에 희석 처리 불가피성, 희석 배율, 희석 방법은 뭐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3번도 수질오염 감시경보 중에서 관심경보 단계인 발령 기준으로 가로 안에 옳은 것은 그랬네. 이것도 답은 3번이니까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64번 폐수 배출설 및 수질오염 방지설 운영일지 기록 보존 기간은 1년. 그치? 자가 측정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은 6개월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65번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규모의 지역별 항목별 수질오염 배출오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어떤 게 틀려요? 청정지역은 BOD가 40, 그 다음에 COD가 50, SS가 40 맞죠? 예. 가지역은 가지역이 틀렸네. 우리 BOD가 80이 되는 거고 COD는 90이 돼야죠. 예. 그쵸? 근데 SS도 80이 돼야지.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죠. 됐습니다. 66번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오염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이 처분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정지를 명령했는데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67번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 비저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저오염물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도시마천 측정망은 시도의사죠. 시도의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의 종류였습니다. 공공수역 및 수역 오염원 측정망. 답은 3번. 68번 볼게요. 물환경 보존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폐수란 물의 액체성 또는 고체성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서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네.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폐수란 맞죠. 불투수층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 지하수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에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맞죠. 강우유출수란 저오염원의 오염물질이 혼입돼서 아니죠. 비저오염물입니다. 비저오염물질에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서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빗물 또는 눈녹물. 답은 3번이 되겠네. 69번으로 갈게요.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보고횟수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업무 내용은 이것도 우리 외우시다 그랬었죠.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정 우리 연 4회고요. 폐수 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단속 실적 나왔네. 그럼 2회. 배출 부가금의 부가실적 4회. 비주오염의 설치 신고 및 방지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4회죠. 됐고 70번으로 갑니다. 하천의 환경 기준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질오염 항목,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어떻게 수은 피바시유, PCB, 시안 6인, 그렇죠? 수은 피바시유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카드뮴은 0.005인가요? 그렇게 내는 거지. 72번 환경 기술인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있죠. 기술인을 교육하는 기관은 환경보존협회. 환경보존협회. 국립환경 인력개발은 뭐야?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고 72번 보시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에서 하천의 등급이 약간 나쁨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약간 나쁨 수소연 농도가 이 정도 BOD가 8 총이 있는 0.3이죠. 0.3 부유물질은 100이야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73번 환경부 장관이 비저오염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해야 하는 비저오염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2번입니다. 74번 환경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배출설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예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수질에서는 3억 원, 그렇죠? 3억 원. 폐수 무방류 배출에서는 2억 원.
75번으로 갑니다. 배출 부가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것도 어떻게 어렵다고 그랬죠? 종기, 양초, 그다음에 자가 측정 여부 이렇게 되는 건데 초과 여부 1번 있고 기간 있고요. 종류 3번에 있고 4번은 없습니다. 76번 비점 오염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총 사업 면적, 개발 면적 또는 사업자 부지 면적이 신고 면적의 몇 분의 100분의 15죠.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했고요. 77번에 수질오염 감시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아닌 것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남조류는 아니죠. 남조류 아니고. 78번 2회 연속 채취했을 때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 이상이어서 만세포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1000에서 만일 때가 관심이죠. 그래서 만에서 100만이 경계, 그 다음에 100만 이상이 대발생, 그렇죠? 그렇게 나타냈고 됐죠. 그 다음에 79번 오염 총량 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답은 2번이에요. 80번으로 갑니다. 자연형 비조무염 저감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연형. 우리가 자연형으로는 어떻게 외웠죠? 저인 침식 이렇게 했지. 저인 침식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공습지 있고 침투 있고요. 식생형 있죠. 그렇죠? 여과형은 장치형이 있습니다. 장치형. 네, 그렇게 해서 우리 2019년 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